평생 마이크를 놓지 않겠다던 그가 마이크를 내려놓았다고요? 런던의 음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77세의 나이에도 3시간 동안 완벽한 라이브를 선보이는 가수, 11명의 대통령이 바뀌는 동안 한 번도 타협하지 않았던 아티스트가 은퇴를 선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BBC는 긴급 특집을 준비했고 영국 왕립음악원의 교수진들은 현대음악사를 다시 써야 한다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지막 콘서트에서 그는 여전히 젊은 아이돌도 해내기 힘든 격렬한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6곡을 연달아 부르며 매 곡마다 의상을 갈아입는 파격적인 무대를 완벽하게 소화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서구의 음악평론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미 반세기 전부터 이런 완벽한 아티스트를 모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양의 어떤 팝스타도 해내지 못한 무대를 77세의 나이에도 완벽하게 해내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마지막으로 선보인 드론에 마이크를 띄워보내는 퍼포먼스는 또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한국의 대중음악이 서구의 한계를 뛰어넘은 자랑스러운 나훈아 선생님에게 감동받은 어느 유튜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클래식 음악 전문 유튜버 엘리자베스 하퍼입니다. 구독자 130만 명을 보유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음대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런던 왕립음악원에서 현대음악사로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세계 각국의 음악을 연구하며 영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제 채널은 단순히 음악 소개뿐 아니라 전문적인 시각에서 음악의 기술적 분석과 시대적 의미를 다룬다는 점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발견한 최고의 보물은 다름 아닌 한국의 나훈아 선생님이었습니다. 런던의 겨울은 유독 길고 어둡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비가 내리고 해는 이른 오후에 저물어버리죠. 지난 겨울, 저는 잃어버린 음악의 보석들 1960-70년대 아시아에 숨겨진 명곡들이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시아는 서구 음악계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들만의 독특한 음악적 혁신이 있었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깊어가는 밤,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던 중 우연히 한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1969년 한국 KBS에서 방송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곡이었습니다. 거친 화면 속에서 한 젊은 가수가 무대에 등장했고 그 순간 저는 제가 알던 모든 음악적 관념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충격이었습니다. 1969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직 전쟁의 상처에서 채 벗어나지 못했던 그 시절에 이토록 완벽한 음악적 완성도를 가진 무대가 있었다는 사실이 당시 서구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의 발성 테크닉과 무대 장악력을 가진 가수가 지구 반대편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있었다는 것이 말이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그의 발성 기법이었습니다. 서양의 어떤 성악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완벽하게 통제된 목소리. 한국의 전통 창법과 서양의 발성법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차원의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파바로티의 테크닉과 재즈 보컬리스트의 즉흥성이 결합된 듯한 그러나 그 이상의 무언가였습니다. 무대 매너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1969년이면 서양에서는 비틀즈가 한창 전성기를 누리던 때입니다. 하지만 나훈아의 무대는 비틀즈나 엘비스의 그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이 과도한 퍼포먼스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려 했다면 나훈아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의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한치의 군더더기도 없는 완벽하게 계산된 무대 연출이었죠. 영상 속 관객들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공연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종교적 체험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의 K-팝 팬들이 보여주는 열광적인 반응이 이미 반세기 전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팬덤 현상이 아닌 더 깊은 예술적 교감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무대가 이루어진 시대적 배경입니다. 1969년의 한국은 아직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TV도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이토록 수준 높은 예술성을 갖춘 대중문화가 존재했다는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문화적 저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음악학자로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이 노래가 보여주는 다층적 구조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중적인 트로트의 형식을 띠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한국 전통음악의 요소와 서양 음악의 테크닉이 절묘하게 융합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재즈가 블루스와 클래식의 요소를 융합해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낸 것과 비슷한 혁신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더 많은 나훈아의 무대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가지마오, 울긴 왜 울어까지.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완벽한 기량과 끊임없는 음악적 진화가 이어졌습니다. 그의 음악 인생은 마치 한 편의 웅장한 교향곡과 같았습니다. 시작부터 완벽했고 그 완벽함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처음 발견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을 시작으로 저는 그의 음악 세계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가 남긴 음악적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지마오는 또 다른 차원의 발견이었습니다. 단 3년 만에 그의 음악성은 놀라운 진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전의 곡이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보여주었다면 이 곡에서 나훈아는 완전히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확립했습니다. 서양의 팝 음악이 로큰롤로 진화하던 그 시기에 그는 이미 아시아만의 독창적인 음악 형식을 완성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음악 분석가로서 특히 주목했던 것은 그의 곡들이 가진 구조적 완성도였습니다. 예를 들어 울긴 왜 울어는 겉보기에는 단순한 트로트 곡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음악적 깊이가 숨어 있었습니다. 도입부의 서정적인 멜로디, 절정으로 치닫는 감정의 고조, 그리고 마지막의 카타르시스까지 이는 마치 베토벤의 교향곡처럼 치밀하게 계산된 구성이었습니다.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40년간 수석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신 제 아버지께 이 음악들을 들려드렸습니다. 평소 클래식 음악 외에는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시던 아버지께서 놀라운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엘리자베스, 이건 단순한 대중음악으로 치부할 수 없을 것 같아. 이건 한 시대의 예술이란다. 마치 모차르트가 그의 시대의 감정을 음악으로 승화시켰듯 이 가수는 그의 시대와 민족의 감정을 완벽하게 음악으로 표현해냈어. 더욱 놀라웠던 것은 나훈아의 음악이 시대를 초월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1960년대 말의 곡들이 지금 들어도 전혀 촌스럽거나 낡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대의 어떤 최신 음악보다도 신선하고 강렬했습니다. 마치 바흐의 음악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한 감동을 주는 것처럼 나훈아의 음악은 시간을 초월한 예술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서 다루었던 수많은 음악가들 중에서도 이처럼 완벽한 예술성과 대중성의 조화를 이룬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대중성은 있었지만 예술성이 부족했고 밥 딜런은 예술성은 뛰어났지만 대중과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훈아는 달랐습니다. 그는 최고의 예술성과 완벽한 대중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무대를 보는 관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지금의 BTS나 블랙핑크의 팬들이 보여주는 열광적인 반응들. 하지만 그 성격은 달랐습니다. BTS의 팬들이 젊은 세대의 우상을 향한 동경을 보여준다면 나훈아의 관객들은 마치 자신들의 인생을 대변하는 예술가를 만난 듯한 깊은 교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음악이 가진 힘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제가 이토록 강한 감동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의 음악을 영상으로 다루기 시작하자 전 세계의 음악 팬들로부터 놀라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음악이 존재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K-팝의 진정한 뿌리를 발견했다 등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음악 평론가로서 더욱 흥미로웠던 점은 나훈아의 음악이 현대 K-팝의 많은 요소를 이미 선취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완벽한 라이브 실력,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 관객과의 교감. 이는 모두 현재 K-팝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그는 이미 반세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완성해 놓았던 것입니다.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나훈아의 음악을 더 깊이 연구해야겠다고 말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이것은 음악 연구자로서의 사명이라고 느꼈습니다.
세계의 음악 팬들은 K-팝의 진정한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알아야 했고, 나훈아라는 위대한 예술가의 존재를 알아야 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저는 이 여정이 단순한 음악 연구를 넘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한 시대의 예술이었으니까요. 제 채널에 한국 방문 계획을 알리는 영상을 올린 후 댓글창은 폭발했습니다. 130만 구독자들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뉘었습니다. 클래시컬 뮤직 윗 엘리자베스가 트로트를 분석한다는 소식에 많은 구독자들이 실망감을 표했고, 일부는 제가 클래식의 가치를 훼손한다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베토벤과 바흐를 연구하던 제가 갑자기 아시아의 대중음악을 연구하겠다는 선택은 많은 이들에게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훈아의 음악성을 다룬 제 이전 영상들이 받은 폭발적인 반응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평소 제 채널의 클래식 분석 영상들이 받는 조회수의 2배 이상을 기록했고, 전 세계의 음악 전문가들이 댓글로 놀라움을 표현했었죠. 특히 그의 발성 기법과 무대 장악력을 분석한 영상은 일주일 만에 1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아티스트가 아시아에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현대 K-팝의 뿌리를 발견했다 같은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영국 음악계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BBC 클래식 FM에서는 제 채널의 나훈아 분석 영상을 소개하며 서구 음악계가 주목하지 못했던 동양의 숨겨진 보석이라는 평가를 내놓았고, 클래식 음악 전문지 그라모폰은 한국의 트로트가 지닌 예술성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 달간의 준비 끝에 저는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카메라를 켰습니다.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이곳의 모습을 제 구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 세계 최고 수준의 동선 설계, 그리고 곳곳에 숨어있는 한국의 전통미까지. 이곳은 이미 공항을 넘어 하나의 랜드마크였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공항 곳곳에 설치된 삼성과 LG의 최신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애플을 제치고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를 차지한 삼성, 글로벌 TV 시장을 장악한 LG의 기술력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1969년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발표될 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은 더욱 놀라운 광경의 연속이었습니다. 도로를 가득 메운 차들 중 절반 이상이 현대와 기아 차량이었습니다. 한때 영국인들에게 값싼 아시아차로 인식되던 이 브랜드들이 이제는 벤츠와 BMW를 위협하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성장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는 유럽의 전통적인 자동차 브랜드들을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들어서며 마주한 도시 풍경은 런던의 카나리 워프나 뉴욕의 맨해튼을 연상시켰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본사가 즐비한 테헤란로의 모습은 분명 제 영상을 보는 서양의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줄 것이 분명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위상은 나훈아의 노래가 울려 퍼지던 그 시절로부터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호텔 체크인 후 둘러본 서울의 일상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오지 네트워크,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디지털 결제,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과 배달 서비스까지. 이런 모습들을 카메라에 담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서구의 시청자들은 이 영상을 보고 얼마나 놀라워할까요?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가 불과 반세기 만에 이런 미래 도시를 건설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런 첨단 문명 속에서도 전통이 완벽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옥 카페에서 전통차를 즐기는 젊은이들, 궁궐 앞에서 한복을 입고 셀카를 찍는 관광객들, 현대식 빌딩 사이에 자리 잡은 전통 시장까지. 이것이 바로 BTS 이전부터 존재했던 한국 문화의 저력이었습니다. 첫날 밤 호텔 근처의 식당에서 우연히 나훈아 노래가 흘러나왔을 때의 감동은 잊을 수 없습니다. 즉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50년이 넘은 노래가 최첨단 도시의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지는 모습은 마치 이 도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젊은 세대들도 이 노래를 자연스럽게 따라 부른다는 점이었습니다. 서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서울의 밤거리를 촬영하며 저는 1968년의 흑백 영상 속 나훈아를 떠올렸습니다. 당시 그의 노래에 담긴 에너지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을 벗어나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한 민족의 꿈이었고 세계 최빈국에서 문화 강국이 되겠다는 담대한 포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은 현실이 되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훈아라는 한 아티스트의 음악성을 넘어 그의 음악이 상징하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놀라운 에너지, 불과 반세기 만에 이루어낸 기적 같은 발전,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점에서 울려 퍼졌던 한 예술가의 노래까지. 이 이야기는 분명 음악을 사랑하는 전 세계인들에게 새로운 영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달린 한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엘리자베스님, 12월에 나훈아 선생님 연말 콘서트가 있어요. 꼭 보셔야 해요. 수천 개의 좋아요가 달린 이 댓글을 시작으로 저는 한국의 콘서트 문화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BTS나 블랙핑크의 티켓팅도 힘들다고 들었지만 70대의 가수 콘서트가 왜 그렇게 대단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SNS에서 본 사연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티켓팅 성공했다고 전화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기절하셨어요. 정신 차리시고는 눈물바다가 되셨답니다. 아버지 생신 선물로 티켓 잡으려고 온 가족이 컴퓨터 앞에 대기했어요. 성공하고 나서 아버지가 우시는 걸 처음 봤습니다. 암 투병 중인 엄마가 나훈아 선생님 콘서트만 보면 완치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기적처럼 티켓 구했습니다. 이런 사연들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훈아의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한 세대의 꿈이자 로망이었던 것입니다. 수십 년간 그의 음악과 함께 살아온 이들에게 이것은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티켓팅 성공은 정말이지 행운이었다는 것을요. 한 팬카페에서는 티켓팅 성공을 축하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는 80대 노모를 위해 며칠 밤을 새워 연습했다는 자녀들의 이야기, 평생 처음으로 티켓팅에 도전한다는 70대 팬들의 글도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평생 라면만 먹어도 좋으니 이번 공연만 보게 해달라는 한 팬의 간절한 기도문이었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들도 이런 현상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How much would you pay to see the Beatles if they were still performing today? 라는 댓글처럼 많은 서양 팬들이 나훈아의 상징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콘서트 장소인 KSPO돔을 미리 답사했을 때의 기억도 선명합니다. 1988 서울올림픽 당시 체조 경기장이었던 이곳은 이제 최첨단 음향 시스템을 갖춘 세계적인 공연장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2만 명을 수용하는 이 거대한 공간이 나훈아의 목소리로 가득 차게 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공연 전날, 주변 숙소들은 이미 전국 각지에서 온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전, 대구, 부산, 심지어 제주도에서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새벽부터 공연장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고 주변 식당들은 나훈아의 히트곡들을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마치 큰 축제를 앞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만난 한 택시 기사님의 말씀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내일 공연 보러 가시는 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저는 티켓팅에 실패했거든요. 나훈아 선생님 노래는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 삶의 위로가 되어 주었어요. 그 노래들을 들으며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꿈꿨고 결국 그 꿈을 이뤄냈죠. 이제 저는 이해했습니다. 내일의 공연은 단순한 음악 공연이 아닐 것이라는 걸. 그것은 한 세대의 추억이자 그들이 걸어온 길의 증명이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성공 신화가 담긴 특별한 순간이 될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공연 당일 KSPO돔은 이미 새벽부터 사람들로 가득 찼었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해 카메라를 설치하고 현장의 분위기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평균 연령이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관객들이었지만 놀랍게도 20, 30대 젊은 층의 모습도 적지 않게 보였습니다. 손자, 손녀의 부축을 받으며 오시는 80대 노부부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온 중년의 자녀들까지 그야말로 전 세대가 하나 된 축제였습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곡은 테스형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객석의 젊은 층이 일제히 일어나 떼창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10년대에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는 이 곡은 77세의 나훈아를 21세기의 아이콘으로 만든 기적과도 같은 노래였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여전히 대중과 호흡하는 그의 저력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어진 고향역에서는 공연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흥겨움은 사라지고 객석은 깊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이 곡이 시작되자 많은 어르신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더 나은 삶을 찾아 고향을 떠나야 했던 그 시절, 서울역에 첫 발을 디디며 느꼈던 두려움과 설렘, 그리고 매연 가득한 도시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흘렸던 청춘의 눈물이 이 노래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업화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에게 이 노래는 자신들의 청춘과 애환을 대변하는 위로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공연의 분위기가 절정에 달한 것은 잡초였습니다. 이 곡이 시작되자 2만 관객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버려진 잡초처럼. 이란 첫 소절부터 객석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상이 아닌 한 세대의 공감이었습니다. 산업화 시대를 살아온 그들의 눈물 속에는 고단했던 지난날의 기억과 그 시절을 이겨내고 이룬 오늘날의 자부심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77세의 나훈아는 젊은 가수들도 해내기 힘든 3시간의 공연을 완벽한 라이브로 소화해냈습니다. 특히 마지막 곡 무시로에서 보여준 그의 창법은 여전히 독보적이었습니다. 서양의 어떤 발성법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의 창법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현역 가수들이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국의 전통 창법과 현대 발성법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예술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곡과 곡 사이의 나훈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마치 설교자처럼 관객들과 소통했고 때로는 철학자처럼 인생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힘입니다라는 그의 한마디에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무대 연출도 완벽했습니다. 최신 K-팝 공연에서나 볼 수 있는 첨단 무대 장치들이 사용됐지만 그것은 결코 나훈아의 존재감을 압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카리스마가 모든 화려한 장치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50년 이상 무대에서 살아온 전설의 저력이었습니다. 3시간의 공연이 끝났지만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관객들은 마치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듯 했습니다. 저 역시 카메라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악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세대의 자부심이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뤄낸 기적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촬영한 영상을 검토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음악사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스형을 통해 본 세대를 초월한 소통력, 고향역에 담긴 민족의 한, 잡초가 전하는 서민의 애환, 그리고 무시로에서 빛나는 독보적인 음악성까지. 이것은 서구 중심의 시각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예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런던의 음악평론가 친구에게 긴 이메일을 썼습니다. 오늘 나는 음악의 새로운 정의를 발견했다. 서양의 어떤 공연에서도 보지 못한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감동이었다. 이제 나는 확신한다. K-팝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K-팝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어. 그들에겐 이미 나훈아라는 완벽한 롤모델이 있었으니까. 라고 말이죠. 콘서트 다음 날, 저는 서둘러 호텔 작업실에서 새로운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안 레전드 마이존이 투 나훈아라는 제목의 이 영상에는 한국에 도착해서 느낀 첫인상부터 나훈아라는 아티스트에 대한 제 분석, 그리고 콘서트를 보고 난 후의 깊은 감동까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콘서트 직접 촬영부는 저작권 문제로 포함시킬 수 없었지만
대신 제가 느낀 그 전율과 감동을 최대한 진솔하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영상을 업로드하고 단 하루 만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채널의 일반적인 조회수가 평균 20만 회 정도였는데 이 영상은 24시간 만에 100만 회를 돌파한 것입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댓글의 수준과 깊이였습니다. 특히 한국 시청자들의 댓글들은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나훈아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퇴근하시면 늘 나훈아 노래를 부르셨죠. 잡초를 부르실 때면 눈시울이 붉어지셨지만 그래도 늘 나는 강하다고 하셨습니다. 나훈아는 우리 아버지께 단순한 가수가 아닌 삶의 이유였습니다. 또 다른 인상적인 댓글은 나훈아의 음악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립싱크를 하지 않은 가수입니다. 음이 틀린 적도 없고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공연을 취소한 적도 없습니다. 그가 이룩한 기록은 아마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젊은 세대의 댓글도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나훈아 콘서트 티켓을 구해달라고 하셔서 별 생각 없이 도와드렸습니다. 하지만 함께 공연을 보고 난 후 저는 우리나라에 이런 대형 아티스트가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BTS 이전에 이미 완벽한 퍼포먼서가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 영상에는 해외 시청자들의 놀라움을 담은 댓글도 줄을 이었습니다. 77세의 나이에도 3시간 동안 완벽한 라이브 무대를 보여준 것에 대해 모두가 경이로움을 표현했고 프랭크 시나트라나 엘비스 프레슬리도 해내지 못한 기적 같은 무대였다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30년 경력의 세계적인 발성 전문가들도 나훈아 선생님의 독보적인 기량에 감탄을 표시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창법과 현대 발성법을 완벽하게 조화시킨 그만의 특별한 테크닉은 서양 음악계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영역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댓글들을 읽어가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훈아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시대의 정신이었고 한민족의 자존심이었으며 대중문화의 완성된 형태였습니다. 그의 무대 매너에 대한 일화들도 놀라웠습니다. 공연 시작 3시간 전부터 도착해 모든 것을 직접 체크한다는 것, 관객을 한 번도 무시한 적이 없다는 것, 그가 세운 이런 기준들이 지금의 K-팝 아이돌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한 댓글은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나훈아의 노래로 울고 웃고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의 음악은 우리가 가난했지만 결코 가난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에겐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예술이 있었으니까요. 영상이 올라간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댓글은 이미 10만 개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시청자들의 댓글들은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처럼 나훈아라는 전설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초 우리 고향 섬마을에 처음 TV가 들어왔습니다. 나훈아 선생님이 나오는 날이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고 그의 노래는 우리에게 세상 밖을 꿈꾸게 해주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을 출신들이 전국 각지에서 성공한 기업인이 되어 있는데 모두 그때 나훈아 선생님을 보며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또 다른 댓글은 나훈아의 무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공연을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습니다. 태풍이 왔을 때도 도로가 막혔을 때도 새벽 2시에 공연장에 도착해서 기다렸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관객이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철칙이었으니까요. 나훈아의 음악을 통해 자녀 교육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에서 매일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했죠. 이 노래처럼 진심을 다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지금 그 아이들이 모두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나훈아 선생님은 우리 가족의 인생 교과서였습니다. 그의 완벽주의적인 무대 철학을 전하는 댓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젊은 가수들은 립싱크를 해도 헉헉거리며 무대를 겨우 마무리하는데 나훈아 선생님은 77세의 나이에도 3시간을 완벽한 라이브로 소화합니다.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 번도 음을 틀린 적이 없고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공연을 취소한 적도 없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평생을 바친 노력의 결과입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3대가 함께 나훈아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을 들으며 어머니를 처음 만났고, 아버지는 고향역을 들으며 눈물 흘리셨고, 저는 홍시를 듣고 자랐습니다. 우리 가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에 담겨 있습니다. 나훈아의 음악이 지닌 치유의 힘을 이야기하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암 투병 중인 어머니가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를 들으며 힘을 내십니다. 잡초를 들을 때면 어머니는 늘 말씀하세요. 나도 저 잡초처럼 강하니까 반드시 이겨낼 거야 라고.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닌 우리 어머니의 살아갈 힘입니다. 이런 댓글들을 읽으며 저는 점점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훈아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세대의 정신적 지주였고 한민족의 자부심이었으며 완벽한 프로페셔널리즘의 표본이었습니다. 지금의 K-팝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도 이미 반세기 전부터 나훈아라는 완벽한 롤모델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중 가장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한 댓글은 서양에는 엘비스가 있고 영국에는 비틀즈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나훈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훈아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가난을 이겨냈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렸고, 우리와 함께 일어섰고,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그 찬란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나훈아는 우리의 자화상이자 우리가 이뤄낸 기적의 증인입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날, 저는 서울의 한 오래된 음악다방을 찾았습니다. 1970년대부터 이어져 왔다는 이곳은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또 하나의 보물이었습니다. 50년 전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이곳에서는 LP판으로 나훈아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음반에서 들리는 아날로그 특유의 따뜻한 소리는 디지털 음원에서는 느낄 수 없는 특별한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주인장은 이곳의 단골 손님이었다가 20년 전 가게를 인수했다는 7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제가 몰랐던 새로운 나훈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970년대, 이 작은 음악다방은 늘 사람들로 가득 찼었다고 합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모여든 젊은이들은 이곳에서 나훈아의 노래를 들으며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랬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당시 대학생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시절, 이들은 나훈아의 노래에서 투쟁의 의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울긴 왜 울어는 단순한 트로트가 아닌 억압에 맞서는 저항의 상징이었고, 잡초는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나훈아는 결코 정치적인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음악은 한국인들에게 자유와 존엄을 향한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의 흔들림 없는 목소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였고, 완벽한 라이브는 진정성의 증거였습니다. 주인장은 오래된 앨범 커버들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의 젊은 나훈아는 이미 그때부터 범상치 않은 아우라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앨범마다 빼곡히 적혀있는 크레딧이었습니다. 나훈아는 처음부터 자신의 음악에 대한 완벽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곡의 편곡과 제작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고 합니다. 음악다방을 나서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나훈아는 한 번도 자신의 공연 실황을 DVD나 음반으로 발매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의 감동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만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아날로그적 가치관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현대에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한 달간의 여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한 위대한 가수를 발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음악이 한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예술가의 진정성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지 2달 만에 저는 뜻밖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유럽 세계음악협회에서 주최하는 2025 세계음악대회의 연사로 초청된 것입니다. 매년 유럽의 여러 도시를 돌며 개최되는 이 행사는 세계 각국의 음악을 연구하고 소개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올해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민했습니다. 과연 나훈아의 음악을 서양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베를린 세계음악당의 무대에 올랐을 때 그 걱정이 완전히 기우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훈아의 무시로 라이브 영상이 상영되는 순간 객석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서양의 어떤 발성법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의 창법에 음악학자들은 깊은 감동을 보였고 현대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전통음악 축제에서는 더욱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의 한 음악학자가 나훈아의 음악에서 프랑스 전통 가곡의 영향을 발견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훈아의 음악은 어떤 서양 음악의 모방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는 한국 전통음악의 깊이와 서양 음악의 기법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만들어낸 혁신가입니다. 런던에서 열린 현대음악 포럼에서는 나훈아의 음악가로서의 자세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녹음된 반주에 맞춰 부르지 않았다는 것, 단 한 번도 성의 없는 무대를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서구의 음악 평론가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닌 진정한 예술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나훈아만의 무대 철학이었습니다. 그가 평생 지켜온 관객을 절대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는 원칙, 공연 시작 3시간 전부터 무대를 점검하는 완벽주의적 태도는 현대 공연 예술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여러 공연장들은 이를 나훈아식 공연 준비라 부르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북유럽 음악 연구회에서는 나훈아의 음악이 가진 깊은 의미를 새롭게 조명했습니다. 그의 노래가 한국의 산업화 시대를 관통하며 어떻게 대중과 함께 호흡했는지, 그리고 그 음악이 어떻게 한민족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는지를 자세히 연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악사가 아닌 한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인류학적 가치를 지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럽의 권위 있는 음악 전문지가 나훈아 특집호를 발간했습니다. 한 나라를 변화시킨 목소리라는 제목의 이 특집은 나훈아를 통해 새롭게 평가되는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다루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현재의 K-팝 열풍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미 반세기 전부터 나훈아라는 완벽한 본보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유럽 여러 도시에서의 강연을 마치고 저는 영국 방송국의 특별 다큐멘터리 한국 음악의 전설의 해설을 녹음했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나훈아는 이제 더 이상 한국만의 자부심이 아닌 세계 음악사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는 것을. 그의 음악은 시대와 국경을 넘어 진정한 예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파워 오브 뮤직 스토리즈 언톨드라는 제목의 이 시리즈는 서구 중심의 음악사를 다시 쓰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당연히 나훈아가 될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닌 음악이 어떻게 한 민족의 정신을 대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은 이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클래식 음악의 새로운 해석을 넘어 세계 각국의 숨겨진 음악적 보물들을 찾아 나서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나훈아와 같은 완벽한 예술가를 다시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한 시대의 증인이자 한 문화의 상징이었으며 음악이 가진 진정한 힘을 보여준 살아있는 전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부심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나훈아의 음악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새롭게 발견되고 있고 그의 예술성은 끊임없이 새롭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술가의 힘이 아닐까요? 시대가 변해도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감동을 전하는 그의 음악처럼 말입니다. 나훈아 선생님을 연구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예술가는 무대 위에 화려한 조명이 꺼진 후에도 빛나는 법이라는 것을.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한 번도 관객을 실망시키지 않았던 그분의 음악 인생은 이제 세계 음악사의 새로운 교과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유럽의 크고 작은 음악회장에서 나훈아 선생님의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서양의 음악가들이 던지는 질문은 하나같이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위대한 예술가를 이제야 알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을. 나훈아라는 이름이 곧 우리 음악의 자부심이자 긍지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